지금 현재 한미일보가 특별 기고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국민의힘의 충격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미일보 특별 기고 황두영 전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국민의힘은 엔추 파도스. 국민의힘이 최근 위원총회 후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고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총회 도중 장동혁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시절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친한계 위원들은 장동혁이 한동훈의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배현진 위원은 자신의 징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이유로 장동혁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친한계 위원들의 주도와 나머지 기회주의적인 위원들의 침묵 속에 나온 총회 결과는 정확히 민주당의 계엄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관 참시했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중대 엔추 파도스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대 엔추 파도스. 윤석열 탄핵안은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한동훈계 국민의힘 위원들이 찬성표 없이 윤석열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했으며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민주당의 지속적인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사유로 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설사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사안이지 계엄령 선포를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놀아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1심 법원의 터무니없는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역시 엔추 파도스 국민의힘이 기회주의적 태도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집권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결사항전을 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법원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이유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재판을 받게 했으며 윤석열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윤석열을 밟고 계엄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것이 바로 부관 참시인 것입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지 국민의힘 몫이 아닙니다. 사과는 국민의힘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사과했으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중도층은 없습니다. 끝없는 사과는 실망한 우파의 지지를 잃을 뿐입니다. 중도층은 확고한 이념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강한 쪽에 붙습니다. 그것이 기회주의자들의 생존 방식이며 사과에 연연하는 나약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중도층이 외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기간 내내 윤석열의 결사항전 의지와 결연한 탄핵 반대 시위,
대다수의 국민의힘 위원회 윤석열 옹호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50%포인트에 접근했습니다. 민주당이 온갖 위헌적, 탈법적 입법을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갖은 범죄 혐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굳건히 버티는 이유는 선전선동과 세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관련된 여러 재판에서 나올지 모를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와 청문회, 특검, 검찰청 해체, 법 왜곡죄, 재판 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등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와 수동적인 자세로 수비만 공격하는 자와 수동적인 자세로 수비만 반복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며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이며 수비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위원총회 결의안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받아들이자 한동훈과 기회주의적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비대위 출범과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운운하며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공세를 취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죽을 각오로 공격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수비 전략은 필패의 공식이며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교훈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한 것.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자리 보존이 유일한 관심사인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시류에 쉽게 휩쓸립니다. 스스로 기류를 고스르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끊임없는 공부와 치열한 사색을 통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중도로 포장된 기회주의자는 공부와 내공이 부족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가치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부류가 중도입니다. 인류 대학 나오고 고위 공무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범생 집단입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제시된 문제에 답안 작성하는 데는 능하나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인류 대학교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박사 학위 받으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바로 국민의힘 민낯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티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지식에 만족합니다. 자신들의 밥벌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철학과 소신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공부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으로 내공을 쌓고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의 정점에 한동훈이 있으며 이들
한동훈계 위원들의 주도로 다시 윤석열의 북한 참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김무성, 유승민 시즌2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뇌물수수 혐의 실형 선고도 김무성, 유승민 등 60여 명의 국민의힘 배신자들이 민주당의 탄핵안에 동조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했는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그들은 좌파 이념에 세뇌된 종북 좌파 세력과 부화 뇌동하는 언론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논리가 없으므로 쉽게 부화 뇌동합니다. 기껏 생각하는 논리는 허울 좋은 실체가 불분명한 기회주의적인 중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은 분명히 좌파입니다. 좌파의 이념을 가진 자가 우파 정당에 와서 민주당에 부역하고 우파 정당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재임 시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민주당을 도와주었습니다. 한동훈은 상황 논리에 의해 국민의힘에 기생하는 무능무지한 좌파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김대중을 찬양하고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5.18 광주 무장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찬양합니다. 우파 정당 국민의힘에 기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떠밀려서 사과를 하나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은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한동훈이는 좌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는 김대중은 어떤 정치인보다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었으며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면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힘겨운 산업화 노력을 폄훼하던 자이며 남미 종속 이론에 기반한 어설픈 좌파 대중 경제론으로 유신 이후 박정희 중화학공업 육성도 반대하고 국내 소비를 위한 경공업을 일으켜 소비재 중심의 산업 구조를 주장하던 자입니다. 중화학공업과 수출 주도 경제를 해봐야 가능하지도 않으며 결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된다고 주장했던 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의 해안을 따랐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없습니다. 김대중, 김정일 회담 후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김대중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환 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 45분간 김정일과 밀담을 나눕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입수한 밀담의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은 노무현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노무현 인지도가 정동영이나 하나갑보다 낫다는 김대중의 말에 김정일이는 노무현 아버지의 고향이 호남인 점과 빨치산 출신인 노무현 장인의 출신 성분을 거론하며 김정일은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김대중, 김정일 회담 결과 2002년 전자개표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노무현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전자개표 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 한틀 시스템, SK CNC에서 납품과 운영을 맡았으나 이들 기업 관련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등이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는 제작업체 대표의 양심 선언이 있었으나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통신망 사업, 다산그룹과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의 좌파 정권 연계 의혹, 중국의 화웨이의 백도어를 통한 선관위 네트워크 조작 의혹 등 20년 넘게 지속된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5.18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며 이를 헌법에 수록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으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져 자랑스러워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파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는 세력은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한동훈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18은 김대중이 선동한 무장폭동이며 내란이라는 것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며 김대중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전두환 정권에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5.18을 김대중의 내란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조작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은 노태우의 4천억 원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태우에게서 받은 3천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숨기기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관련 내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단죄하고 자신과 김대중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는 덮습니다.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3천억 원 비자금을 준 사실을 밝히고 전면전을 해야 하나 비겁하게 숨기고 김영삼의 선처를 바랍니다. 5.18은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며 좌파는 5.18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위헌적인 입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북한군 개입 정황 및 증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 및 관련자 증언이 쏟아지고 김영삼 정권 안기부장 권영애는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 북한의 5.18 난파 간첩 전사자 영웅 묘가 청진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북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동훈은 운동권 정치인들이 뒷돈 받을 때 자신이 재벌을 수사했다고 자랑합니다. 한동훈의 무리한 삼성 이재용 회장 수사와 기소로 이재용이 구속되고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한때 성장이 주춤하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의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관련 주식 가치 산정에서 배임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세 조정 혐의 19건 모두 무죄로 판결합니다. 국제관례에 따른 적정한 가치 산정임에도 반기업 성향의 무식한 좌파 한동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으로 배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후한무치한 한동훈의 반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벌 수사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떠듭니다. 이재용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통한 미미한 범죄에 대한 유죄를 받았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부욕해서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하는 무지하고 기회주의적인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이 국민의 힘을 망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과 친한계 뒤에는 김무성이가 있습니다. 한동훈과 김무성, 친한계가 국민의 힘을 장악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은 이들과 결별하고 정북 좌파 민주당에 부역하는 민주당 이중대 엔추 파도스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두환을 반란죄와 뇌물죄로 처벌하고 5.18을 무장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조작하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좌경화에 공헌한 정북 좌파 숙주, 김영삼으로 인해 망가진 국민의 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무성. 국민의 힘이 다시 한번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 우파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레이건과 대처를 벤치마킹해서 강력한 우파 이념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